그동안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종사 뭐 관련돼서 네. 전혀 뭐 사고 없었으니까 이제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 전투기 개발할 때 뭐 서방 측이나 미국이 전투기 개발할 때 옛날에 도면 중심의 어떤 개발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뭐 캐드캡이라든지 이제 미리 이게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 왔고 뭐 1000소티 지금 돌파했다고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던 것도 자신 있게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일단 비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행하는데 좀 뭐 고기동을 좀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적진 들었을 때 또 상황은 다른 건데 기본적인 비행 성능이 안전하다고 이제 싶으니까 참모총장을 이제 태운 거고 또 참모총장 본인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역대 참모 총장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왜냐 상당히 실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쪽이 아니라 아니면 구형 전투기 중심의 어떤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라 F-15K 그때 소령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지고 직접 끌고 2006년도 뭐 그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하니까 현장에 저도 이제 그때 봤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 군사무기 항공무기 분야에 대한 그 전력 그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계속 공군이나 합참에서 그 보직을 그렇게 그런 분야만 무기체계, 항공무기 체계만 꾸준히 했던 분이에요. 뭐 전투기 F-15K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참모총장 되기 전에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인수해서 부대 창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지를 또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부대 꾸미고 또 그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비행단 단장까지. 아주 핵심 전투기만. 15K 실제 조종사, 운영 조종사 아마 그 기지 11전투비행단에 아마 저 부단장까지 했던 제 기억으로 작전 부장까지 그러고서 이제 F-35A 청주기지에 비행단 단장까지 가서 그러고 나서 합참에 이제 이런 항공전력 저기 사업 담당하는 기획하고 그래서 아주 뭐 핵심 것만 쫙 올라가서 당연히 나 이 보면서 충분히 저분 타도 된다 탈 수 있다 비행기 전투기를 진짜 첨단 전투기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목숨 건 비행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볼 때는 참모총장이 탔어? 좀 혹시나 뭐가 엔진이 뭐 좀 잘못돼 가지고 이 고장 나면은 공중에서 사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완성된 비행 전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다 목숨 건 비행이었다 이거는. 근데 언론에서는 목숨 건 그런 좀 이럴 때는 과장되게 해도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제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 그런 한 군데도 과장된 또 제목도 없어 이럴 때는. 써도 되는데. 써도 이렇게 좀 띄워줘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제 목숨 건 비행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대단하고 전투기를 실제 첨단 전투기 소위 4세대 전투기 F-15K 아직 개량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4세대 전투기의 쌍발 전투기고 대형 스텔스 전투기 5세대 해당 부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전투기를 확실히 아는 거죠. 4세대 5세대를 이제 다 아니까 이 4.5세대 전투기를 이제 탑승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또 화면에 계기판에 디지털화된 이제 화면들이 뜨잖아요. 뭐 디지털화된 뭐 레이더 가동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참모총장직을 내려와서 이제 뭐 다른 그 유사 일을 이제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경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업계, 소위 제작사 입장이나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나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다니고 KF-11의 어떤 110대 양산을 대해서 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실 거다 이거죠.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계속 일을 아주 후원을 많이 할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아주 잘했다. 뭐 아주 전례 없는 일인데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이제 있으면 그때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이벤트였고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수출에도 큰 적이죠. 힘이 되죠. 그러네요. 진짜. 자신감이네요. 자신감.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거를 관심 있는 나라에서 저기 공군 참모총장이 후방석에 탔어. 이건 진짜 믿을 만한 전투기야. 이제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련 질문을 드려보면은 카이가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 선정을 목표로 KF-21 그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동이 좀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우디나 유 등 이 중동 국가가 이 미국의 F-35가 아닌 KF-21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이 1975년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신문사에서 드디어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 A방산의 출발점에 후원을 해준 나라 기술이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그건 미국이다. 진짜 오랜만에 아주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T-50을 공동 개발했어요. 우리 거 지금 FA-50이라는 전투기, 경전투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기술을 공동 개발했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잘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 단계가 KF-21 한국형 국산 전투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록히드 마틴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이제 후원을 했죠. 뭐 설계된 거라든지 확인을 해준다는 마치 뭐 교수가 밑에 조교 뭐 하는 것 뭐 도와주듯이 아니면 확인해 주듯이 검증해 주듯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감독이라 하기엔 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완성됐을 때 이 수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은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미국제라는 거는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내가 전화를 하고 이제 불편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 우리한테 적대적이다. 그리고 적대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마. 그럼 못 팔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엔진 개발을 지금 아주 뭐 시작을 뭐 크게 지금 벌리고 있죠. 뭐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인데 예산은 뭐 한 2.4조 정도 지금 마련해서 시작을 이제 하려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엔진 문제 때문에 이제 별개 얘기지만은 그런 게 있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이 한편은 이제 미국하고 함께 팔아야 되는 전투기예요. 그럼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중동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네, 맞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빼고는 F-35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오만, 카타르, 그러니까 친서방 중동 국가들이 유럽제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제 그 GCAP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사실상 개발을 해서 빨리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도입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아이 그거 사세요. 뭐 지금 유로파이터 라팔 사듯이 사시면 되겠어요. 내 전투기는 못 팔아요.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아주 기술이 또 다르니까 일단 우리 그 우방 동맹국의 전투기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전투기가 이제 개발 착수,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캐드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소위 모컵, 실물 사이즈의 모컵 만들어내고 또 실제 또 실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엔진을 또 만들어서 시제품 엔진 만들어서 껴봐야 되고 다 이제 무장도 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띄워봐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산 배치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앞으로 빨라야 서둘러야 10년, 2035년. 자기들이 발표한 거는. 그런데 이 서유럽의 전투기 개발사를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공동 개발 이제 영국은 공동 개발 중심으로 했지만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 시간이 자기들이 예측한 시간보다 많이 이렇게 늦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히 뭐 독일도 이제 합류해서 영국하고 전투기 이제 뭐 토네이도 아니면 유로파이터 했지만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없죠. 그냥 꼼꼼히 자동차 뭐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꼼꼼히 막 들여다보고 이게 맞아 틀려? 그러다 시간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인건비가 이제 뭐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더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아주 뭐 그걸로 일관됐기 때문에 걔들 무기 개발할 때. 그러면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에서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미국 거는 못 사지. 유럽 건 저렇게 막 계속 더 기다려야 되지. 번호표 받아서 더 기다려야 되지. 그렇다고 또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제. 거기 또 뭐 스텔스 전투기 있다고 하지만 양산이 대량 양산 들어가지도 못했고 살 수도 없고. 사면 이제 미국에 또 제재를 받으니까. 제재 받죠. 네. 또 중국 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거는 미국의 뜻을 거슬린다는 거니까. 갈아 쓰자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디예요? 이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 F-50을 거쳐서 KF-11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미국이 있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저런 건 다 알고서 다 미리 이제 알고서 개발할 텐데 여기가 빨리빨리 나올 거야. 이거 갖다 쓰세요. 내가 승인은 낼게. F414인지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내가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승인을 낼 테니 그거 사. 일단 그거 사서 버티고 있어. 1차적으로. 이거 4.5세대야. 그리고 이거 좀 개량하면 뭐 한국이 알아서 하겠지만 5세대로 만드는데 일단 플랫폼 갖다 써. 그러고서 2040년대에 쟤네들 나올 거야. 그때 나올 거야. 좀 뭐 느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프랑스제 F가스를 사든 GCAP를 사든 그거 사. 중간에 이걸 뭐 메꿔야 되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2028년부터는 이제 블록 2 지상 공격도 이제 제대로 되는 블록 2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실제 중동 시장에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뭐 납품을 한다 만다 지금의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그 FA50처럼 제가 예상하는 건 한 2029년 30년대 소위 체결돼서 뭐 실사단이 와서 뭐 조종사가 타봤다. 최근에 이제 FA50까지 그러거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받으니까 거의 해당되는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하고 이제 조종사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물건 받아가면 돼? 지금 만들고는 있어. 먼저 확인도 하고. 그 교육 체계, 훈련, 조종사 훈련 체계는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왔다 갔어요. 이건 이제 FA50 얘기고. 가까운 미래는 이제 KF-11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중동의 대표적인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려고. 미국은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고 있는 거죠. 유럽의 특징. 그래서 이런 대체안을 이제 FA50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F-11에서 이제 아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중요하죠. 네, 경제 분야는 또 다른 얘기고 군사 무기 분야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서로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KF-11의 대표적인 아주 제일 정점에 올라가는 이제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먼 훗날 뭐 2050년대 이걸 바라보고서는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 엔진은 이제 개발을 이제 완성해서 장착할 거예요. 중국처럼. 중국이 이제 러시아제를 모방을 해서 자기네 엔진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스텔스 전투기에 그런 날은 이제 한 2050년도. 그때는 또 이제 국제 환경이 동북아 환경이 또 바뀌었을 테니까 우리가 뭐 독자적인 걸 더 많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중간지대로서 뭐 역할도 있고 해서 지금보다 또 안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미국과 함께 엔진 공동 생산해서 이제 그런 개발 완성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2050년대 이후부터는 또 뭐 독자적으로 판매 또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또 플랫폼 전투기가 또 그때 가서는 이제 KF-XX 다른 전투기가 또 나와 있어. 거기에 맞는 엔진.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이 엔진 국산화 얘기는 그 다음 전투기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KF-21에 뭐 당장 달겠다 그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규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 이제 공군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세세하게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지금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45년도 2050년 사이에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미국한테 가서 좀 이렇게 가져올 것도 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관련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좋아요. 돈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내가 국내에서 다 할 수 있어. 국내 업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돼 있어요. 이 출발점은 제대로 이제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미국의 또 기술도 좀 사와야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거든. 과거의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왔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 우리가 다 한다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출 문제. 그거는 일단 당연한 거고. 그쪽 지역에. 그게 좀 뭐 영어로 표현하면 개필러, 뭐 중간 단계 뭐 메꿔주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설하면 나쁜 그 좀 기분 나쁜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공군력의 중간 단계로 메꿔주는 그게 이제 KF-2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한테 개량 하겠다고 또 요청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제하고 다 같이 운영하는 뭐 유럽의 GCAP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의 구형 전투기 다 버려야 되고 결과적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쪽으로도 약간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KF-21이 블록 1과 2에서 1이 거의 이제 개발 완료가 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정된 비행 스케줄과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한 성과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측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4세대 전투기 이후부터는 일정이나 개발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개발비도 폭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지금 우리 KF-21 라이벌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유럽 공동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미국의 F-35까지 개발 기간이 무한정 늦어져가지고 개발비 폭등하거나 원래 생각했던 가격을 엄청 초과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없이 준수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고 이거 자체가 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기 힘들어요. 거의 사실은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세계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다. 일정 준수의 세계 기록.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준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이 잘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여러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기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나 협상이 잘 돼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술 이전을 좀 덜 받고 분담금을 깎자, 분담금을 내라 이런 걸로 납부 현상 있고 그다음에 KF-22 기밀 유출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이게 유튜브에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무기 파는 것도 그런데 기밀도 빼가고 다만 여기서 제가 몇 번 이제 비판도 받지만 제 솔직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사건 처리가 진행이 안 된다 언제 해결되냐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냐 이런 비판 여론은 우리가 식당을 열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교 관계는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 다소 이제 로우키로 간다고 하죠. 조용하게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대신에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 핵심 목표는 아무래도 KF-21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되는 줄 알고 많이 걱정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말한 듯이 저희 KF-21의 가격대 성능비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시면 그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환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체계 별로 다릅니다. 지금 앞서 말한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부품이 일단 국산화율이 100%입니다. 99.8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무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부품을 최대한 수입하는 걸 피해서 만드는 것이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이제 80% 육박합니다. 핵심 기술들 다 국산해서 이건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수리온 헬기라든가 지금 KF-22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50%대에서 60%대.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면 좀 타격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지상무기나 해상무기 이런 부분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덜 받죠.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산화율과 상관이 있는 것이 또 엔진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KF-21이 이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의 앞난 공대공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체계 통합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데 체계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생각하면 SI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뭐 IT 업체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본래 그 개념은 항공기가 수십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이 부품을 조립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고 그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이 체계 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을 포착하고 적을 쫓아가서 무기를 사용해서 명중시키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번 실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성과고 이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강력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이슈도 있고 원래 그 자체가 좀 비싸요.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거의 40억 에 육박할 정도로 네네. 비싼데 네. 요거 자체도 지금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의 성능을 이제 국산 미사일로 하면 우리 국방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이 워낙 강력한 미사일이고 이게 공중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제작사가 유럽 공동 개발이거든요. 이탈리아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렇게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가 좀 강해요. 독일제 무기나 독일제 부품이 들어간 걸 수출하는 게 어려워서 KF-21이 지금 현재 만약에 독일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허가를 안 해주겠군요. KF-21을 미티어 미사일이라든가 그 단거리 미사일 AIM-2000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요. 이런 건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국산 개발한 미사일, 지난주에 방위사업청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 KF-21에 장착된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또 지상 공대공, 지금 잘 말하는 AIM-2000이라든가 미티어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건데, 지상 표적을 타격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아온 소식통이라면 카이 4000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공대지 미사일. 네. 그게 이제 늘어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수상되면 이제 KF-22 맡은 모든 임무, 전투기의 임무들을 다 국산 미사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은 수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실제로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초기에 KF-21을 했을 때 좀 논란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많이 쓰고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쓰니까 KF-21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사이드와인더나 미티어랑 비교되는 그런 것들에 수출 허가를 냈는데 미국이 잘 안 내줬어요. 그래서 유럽제를 어쩔 수 없이 샀지만 대신에 유럽제를 산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발사하고 격추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에 도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티어가 상당히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한 2배 정도 높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 30% 정도는 다운이 돼야지 우리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사줍니다. 단순히 국산 무기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건데 방위사업 규정이나 이런 것이 결국 관급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좀 방산비리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율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 관리나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남보다 싸지 않으면 잘 추진되지 못해요. 그동안 이제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종사 뭐 관련돼서 전혀 뭐 사고 없었으니까 이제 그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 전투기 개발할 때 뭐 서방 측이나 미국이 전투기 개발할 때 옛날에 도면 중심의 어떤 개발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뭐 캐드캡이라든지 이제 미리 이게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 왔고 뭐 1000소티 지금 돌파했다고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던 것도 자신 있게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일단 비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행하는데 좀 뭐 고기동을 좀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적진 들었을 때 또 상황은 다른 건데 기본적인 비행 성능이 안전하다고 이제 싶으니까 참모총장을 이제 태운 거고 또 참모총장 본인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역대 참모 총장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왜냐 상당히 실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쪽이 아니라 아니면 구형 전투기 중심의 어떤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라 F-15K 그때 소령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지고 직접 끌고 2006년도 뭐 그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하니까 현장에 저도 이제 그때 봤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 군사무기 항공무기 분야에 대한 그 전력 그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계속 공군이나 합참에서 그 보직을 그렇게 그런 분야만 무기체계, 항공무기 체계만 꾸준히 했던 분이에요. 뭐 전투기 F-15K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참모총장 되기 전에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인수해서 부대 창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지를 또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부대 꾸미고 또 그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비행단 단장까지. 아주 핵심 전투기만. 15K 실제 조종사, 운영 조종사. 아마 그 기지 11전투비행단에 아마 저 부단장까지 했던 제 기억으로 작전 부장까지 그러고서 이제 F-35A 청주기지에 비행단 단장까지 가서 그러고 나서 합참에 이제 이런 항공전력 저기 사업 담당하는 기획하고 그래서 아주 뭐 핵심 것만 쫙 올라가서 당연히 나 이 보면서 충분히 저분 타도 된다 탈 수 있다 비행기 전투기를 진짜 첨단 전투기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목숨 건 비행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볼 때는 참모총장이 탔어? 좀 혹시나 뭐가 엔진이 뭐 좀 잘못돼 가지고 이 고장 나면은 공중에서 사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완성된 비행 전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다 목숨 건 비행이었다 이거는. 근데 언론에서는 목숨 건 그런 좀 이럴 때는 과장되게 해도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제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 그런 한 군데도 과장된 또 제목도 없어 이럴 때는. 써도 되는데. 써도 이렇게 좀 띄워줘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제 목숨 건 비행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대단하고 전투기를 실제 첨단 전투기 소위 4세대 전투기 F-15K 아직 개량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4세대 전투기의 쌍발 전투기고 대형 스텔스 전투기 5세대 해당 부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전투기를 확실히 아는 거죠. 4세대 5세대를 이제 다 아니까 이 4.5세대 전투기를 이제 탑승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또 화면에 계기판에 디지털화된 이제 화면들이 뜨잖아요. 뭐 디지털화된 뭐 레이더 가동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참모총장직을 내려와서 이제 뭐 다른 그 유사 일을 이제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경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업계, 소위 제작사 입장이나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나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다니고 KF-11의 어떤 110대 양산을 대해서 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실 거다 이거죠.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계속 일을 아주 후원을 많이 할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아주 잘했다. 뭐 아주 전례 없는 일인데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이제 있으면 그때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이벤트였고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수출에도 큰 적이죠. 힘이 되죠. 그러네요. 진짜. 자신감이네요. 자신감.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거를 관심 있는 나라에서 저기 공군 참모총장이 후방석에 탔어. 이건 진짜 믿을 만한 전투기야. 이제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련 질문을 드려보면은 카이가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 선정을 목표로 KF-21 그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동이 좀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우디나 등 이 중동 국가가 이 미국의 F-35가 아닌 KF-21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이 1975년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신문사에서 드디어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 K방산의 출발점에 후원을 해준 나라 기술이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그건 미국이다. 진짜 오랜만에 아주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T-50을 공동 개발했어요. 우리 거 지금 FA-50이라는 전투기, 경전투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기술을 공동 개발했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잘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 단계가 KF-21 한국형 국산 전투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로키드 마틴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이제 후원을 했죠. 뭐 설계된 거라든지 확인을 해준다는 마치 뭐 교수가 밑에 조교 뭐 하는 것 뭐 도와주듯이 아니면 확인해 주듯이 검증해 주듯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감독이라 하기엔 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완성됐을 때 이 수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은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미국제라는 거는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내가 전화를 하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 우리한테 적대적이다. 그리고 적대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마. 그럼 못 팔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엔진 개발을 지금 아주 뭐 시작을 뭐 크게 지금 벌리고 있죠. 뭐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인데 예산은 뭐 한 2.4조 정도 지금 마련해서 시작을 이제 하려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엔진 문제 때문에 이제 별개 얘기지만은 그런 게 있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이 한편은 이제 미국하고 함께 팔아야 되는 전투기예요. 그럼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중동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네, 맞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빼고는 F-35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오만, 카타르, 그러니까 친서방 중동 국가들이 유럽제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제 그 GCAP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사실상 개발을 해서 빨리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도입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거 사세요. 뭐 지금 유로파이터 라팔 사듯이 사시면 되겠어요. 내 전투기는 못 팔아요.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아주 기술이 또 다르니까 일단 우리 그 우방 동맹국의 전투기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전투기가 이제 개발 착수,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캐드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소위 모컵, 실물 사이즈의 모컵 만들어내고 또 실제 또 실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엔진을 또 만들어서 시제품 엔진 만들어서 껴봐야 되고 다 이제 무장도 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띄워봐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산 배치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앞으로 빨라야 서둘러야 10년, 2035년. 자기들이 발표한 거는. 그런데 이 서유럽의 전투기 개발사를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공동 개발 이제 영국은 공동 개발 중심으로 했지만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 시간이 자기들이 예측한 시간보다 많이 이렇게 늦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히 뭐 독일도 이제 합류해서 영국하고 전투기 이제 뭐 토네이도 아니면 유로파이터 했지만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없죠. 그냥 꼼꼼히 자동차 뭐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꼼꼼히 막 들여다보고 이게 맞아 틀려? 그러다 시간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인건비가 이제 뭐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더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아주 뭐 그걸로 일관됐기 때문에 걔들 무기 개발할 때. 그러면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에서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미국 거는 못 사지. 유럽 건 저렇게 막 계속 더 기다려야 되지. 번호표 받아서 더 기다려야 되지. 그렇다고 또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제. 거기 또 뭐 스텔스 전투기 있다고 하지만 양산이 대량 양산 들어가지도 못했고 살 수도 없고. 사면 이제 미국에 또 제재를 받으니까. 제재 받죠. 네. 또 중국 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거는 미국의 뜻을 거슬린다는 거니까. 갈아 쓰자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디예요? 이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 FA-50을 거쳐서 KF-21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미국이 있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저런 건 다 알고서 다 미리 이제 알고서 개발할 텐데 여기가 빨리빨리 나올 거야. 이거 갖다 쓰세요. 내가 승인은 낼게. F414인지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내가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승인을 낼 테니 그거 사. 일단 그거 사서 버티고 있어. 1차적으로. 이거 4.5세대야. 그리고 이거 좀 개량하면 뭐 한국이 알아서 하겠지만 5세대로 만드는데 일단 플랫폼 갖다 써. 그러고서 2040년대에 쟤네들 나올 거야. 그때 나올 거야. 좀 뭐 느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프랑스제 F가스를 사든 GCAP를 사든 그거 사. 중간에 이걸 뭐 메꿔야 되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2028년부터는 이제 블록 2 지상 공격도 이제 제대로 되는 블록 2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실제 중동 시장에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뭐 납품을 한다 만다 지금의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그 FA-50처럼 제가 예상하는 건 한 2029년 30년대 소위 체결돼서 뭐 실사단이 와서 뭐 조종사가 타봤다. 최근에 이제 FA-50까지 그러거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받으니까 거의 해당되는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하고 이제 조종사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물건 받아가면 돼? 지금 만들고는 있어. 먼저 확인도 하고. 그 교육 체계, 훈련, 조종사 훈련 체계는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왔다 갔어요. 이건 이제 FA-50 얘기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KF-11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중동의 대표적인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려고 미국은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고 있는 거죠. 유럽의 특징. 그래서 이런 대체안을 이제 FA50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F11에서 이제 아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중요하죠. 네, 경제 분야는 또 다른 얘기고 군사 무기 분야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서로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KF-21이 대표적인 아주 제일 정점에 올라가는 이제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먼 훗날 뭐 2050년대 이걸 바라보고서는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 엔진은 이제 개발을 이제 완성해서 장착할 거예요. 중국처럼. 중국이 이제 러시아제를 모방을 해서 자기네 엔진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제 스텔스 전투기에 그런 날은 이제 한 2050년도. 그때는 또 이제 국제 환경이 동북아 환경이 또 바뀌었을 테니까 우리가 뭐 독자적인 걸 더 많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중간지대로서 뭐 역할도 있고 해서 지금보다 또 안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미국과 함께 엔진 공동 생산해서 이제 그런 개발을 완성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2050년대 이후부터는 또 뭐 독자적으로 판매 또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또 플랫폼 전투기가 또 그때 가서는 이제 KF-XX 다른 전투기가 또 나와 있어. 거기에 맞는 엔진.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이 엔진 국산화 얘기는 그 다음 전투기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KF-21에 뭐 당장 달겠다 그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규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 이제 공군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세세하게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지금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45년도 2050년 사이에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미국한테 가서 좀 이렇게 가져올 것도 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관련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좋아요. 돈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내가 국내에서 다 할 수 있어. 국내 업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돼 있어요. 이 출발점은 제대로 이제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미국의 또 기술도 좀 사와야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거든. 과거의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왔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 우리가 다 한다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출 문제. 그거는 일단 당연한 거고. 그쪽 지역에. 그게 좀 뭐 영어로 표현하면 개필러, 뭐 중간 단계 뭐 메꿔주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설하면 나쁜 그 좀 기분 나쁜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공군력의 중간 단계로 메꿔주는 그게 이제 KF-2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한테 개량 하겠다고 또 요청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제하고 다 같이 운영하는 뭐 유럽의 GCAP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의 구형 전투기 다 버려야 되고. 결과적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쪽으로도 약간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KF-21이 블록 1과 2에서 1이 거의 이제 개발 완료가 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정된 비행 스케줄과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한 성과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측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4세대 전투기 이후부터는 일정이나 개발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개발비도 폭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지금 우리 KF-21 라이벌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유럽 공동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미국의 F-35까지 개발 기간이 무한정 늦어져가지고 개발비 폭등하거나 원래 생각했던 가격을 엄청 초과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없이 준수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고 이거 자체가 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기 힘들어요. 거의 사실은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세계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다. 일정 준수의 세계 기록.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준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이 잘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여러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기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나 협상이 잘 돼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술 이전을 좀 덜 받고 분담금을 깎자, 분담금을 내라 이런 걸로 납부 현상 있고 그다음에 KF-22 기밀 유출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이게 유튜브에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무기 파는 것도 그런데 기밀도 빼가고 다만 여기서 제가 몇 번 이제 비판도 받지만 제 솔직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사건 처리가 진행이 안 된다 언제 해결되냐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냐 이런 비판 여론은 우리가 식당을 열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교 관계는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
다소 이제 로우키로 간다고 하죠. 조용하게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대신에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 핵심 목표는 아무래도 KF-21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되는 줄 알고 많이 걱정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말한 듯이 저희 KF-21의 가격대 성능비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시면 그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환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체계 별로 다릅니다. 지금 앞서 말한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부품이 일단 국산화율이 100%입니다. 99.8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무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부품을 최대한 수입하는 걸 피해서 만드는 것이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이제 80% 육박합니다. 핵심 기술들 다 국산해서 이건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수리온 헬기라든가 지금 KF-22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50%대에서 60%대.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면 좀 타격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지상무기나 해상무기 이런 부분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덜 받죠.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산화율과 상관이 있는 것이 또 엔진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KF-21이 이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의 앞난 공대공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체계 통합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데 체계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생각하면 SI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뭐 IT 업체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본래 그 개념은 항공기가 수십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이 부품을 조립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고 그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이 체계 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을 포착하고 적을 쫓아가서 무기를 사용해서 명중시키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번 실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성과고 이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강력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이슈도 있고 원래 그 자체가 좀 비싸요.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거의 40억 에 육박할 정도로 네네. 비싼데 네. 요거 자체도 지금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의 성능을 이제 국산 미사일로 하면 우리 국방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이 워낙 강력한 미사일이고 이게 공중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제작사가 유럽 공동 개발이거든요. 이탈리아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렇게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가 좀 강해요. 독일제 무기나 독일제 부품이 들어간 걸 수출하는 게 어려워서 KF-21이 지금 현재 만약에 독일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허가를 안 해주겠군요. KF-21을 미티어 미사일이라든가 그 단거리 미사일 AIM-2000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요. 이런 건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국산 개발한 미사일, 지난주에 방위사업청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 KF-21에 장착된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또 지상 공대공, 지금 잘 말하는 AIM-2000이라든가 미티어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건데, 지상 표적을 타격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아온 소식통이라면 카이 4000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공대지 미사일. 네. 그게 이제 늘어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수상되면 이제 KF-22 맡은 모든 임무, 전투기의 임무들을 다 국산 미사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은 수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실제로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초기에 KF-21을 했을 때 좀 논란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많이 쓰고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쓰니까 KF-21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사이드와인더나 미티어랑 비교되는 그런 것들에 수출 허가를 냈는데 미국이 잘 안 내줬어요. 그래서 유럽제를 어쩔 수 없이 샀지만 대신에 유럽제를 산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발사하고 격추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에 도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티어가 상당히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한 2배 정도 높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 30% 정도는 다운이 돼야지 우리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사줍니다. 단순히 국산 무기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건데 방위사업 규정이나 이런 것이 결국 관급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좀 방산비리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율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 관리나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남보다 싸지 않으면 잘 추진되지 못해요. 그동안 이제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종사 뭐 관련돼서 전혀 뭐 사고 없었으니까 이제 그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 전투기 개발할 때 뭐 서방 측이나 미국이 전투기 개발할 때 옛날에 도면 중심의 어떤 개발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뭐 캐드 캡이라든지 이제 미리 이게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 왔고 뭐 1000소티 지금 돌파했다고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던 것도 자신 있게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일단 비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행하는데 좀 뭐 고기동을 좀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적진 들었을 때 또 상황은 다른 건데 기본적인 비행 성능이 안전하다고 이제 싶으니까 참모총장을 이제 태운 거고 또 참모총장 본인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역대 참모 총장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왜냐 상당히 실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쪽이 아니라 아니면 구형 전투기 중심의 어떤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라 F-15K 그때 소령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지고 직접 끌고 2006년도 뭐 그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하니까 현장에 저도 이제 그때 봤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 군사무기 항공무기 분야에 대한 그 전력 그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계속 공군이나 합참에서 그 보직을 그렇게 그런 분야만 무기체계, 항공무기 체계만 꾸준히 했던 분이에요. 뭐 전투기 F-15K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참모총장 되기 전에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인수해서 부대 창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지를 또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부대 꾸미고 또 그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비행단 단장까지. 아주 핵심 전투기만. 15K 실제 조종사, 운영 조종사. 아마 그 기지 11전투비행단에 아마 저 부단장까지 했던 제 기억으로 작전 부장까지 그러고서 이제 F-35A 청주기지에 비행단 단장까지 가서 그러고 나서 합참에 이제 이런 항공전력 저기 사업 담당하는 기획하고 그래서 아주 뭐 핵심 것만 쫙 올라가서 당연히 나 이 보면서 충분히 저분 타도 된다 탈 수 있다 비행기 전투기를 진짜 첨단 전투기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목숨 건 비행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볼 때는 참모총장이 탔어? 좀 혹시나 뭐가 엔진이 뭐 좀 잘못돼 가지고 이 고장 나면은 공중에서 사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완성된 비행 전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다 목숨 건 비행이었다 이거는. 근데 언론에서는 목숨 건 그런 좀 이럴 때는 과장되게 해도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제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 그런 한 군데도 과장된 또 제목도 없어 이럴 때는. 써도 되는데. 써도 이렇게 좀 띄워줘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제 목숨 건 비행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대단하고 전투기를 실제 첨단 전투기 소위 4세대 전투기 F-15K 아직 개량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4세대 전투기의 쌍발 전투기고 대형 스텔스 전투기 5세대 해당 부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전투기를 확실히 아는 거죠. 4세대 5세대를 이제 다 아니까 이 4.5세대 전투기를 이제 탑승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또 화면에 계기판에 디지털화된 이제 화면들이 뜨잖아요. 뭐 디지털화된 뭐 레이더 가동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참모총장직을 내려와서 이제 뭐 다른 그 유사 일을 이제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경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업계, 소위 제작사 입장이나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나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다니고 KF-11의 어떤 110대 양산을 대해서 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실 거다 이거죠.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계속 일을 아주 후원을 많이 할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아주 잘했다. 뭐 아주 전례 없는 일인데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이제 있으면 그때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이벤트였고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수출에도 큰 적이죠. 힘이 되죠. 그러네요. 진짜. 자신감이네요. 자신감.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거를 관심 있는 나라에서 저기 공군 참모총장이 후방석에 탔어. 이건 진짜 믿을 만한 전투기야. 이제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관련 질문을 드려보면은 카이가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 선정을 목표로 KF-21 그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동이 좀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우디나 등 이 중동 국가가 이 미국의 F-35가 아닌 KF-21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이 1975년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신문사에서 드디어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 A방산의 출발점에 후원을 해준 나라 기술이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그건 미국이다. 진짜 오랜만에 아주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T-50을 공동 개발했어요. 우리 거 지금 F-50이라는 전투기, 경전투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기술을 공동 개발했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잘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 단계가 KF-21 한국형 국산 전투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로키드 마틴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이제 후원을 했죠. 뭐 설계된 거라든지 확인을 해준다는 마치 뭐 교수가 밑에 조교 뭐 하는 것 뭐 도와주듯이 아니면 확인해 주듯이 검증해 주듯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감독이라 하기엔 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완성됐을 때 이 수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은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미국제라는 거는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내가 전화를 하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 우리한테 적대적이다. 그리고 적대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팔지 마. 그럼 못 팔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엔진 개발을 지금 아주 뭐 시작을 뭐 크게 지금 벌리고 있죠. 뭐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인데 예산은 뭐 한 2.4조 정도 지금 마련해서 시작을 이제 하려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엔진 문제 때문에 이제 별개 얘기지만은 그런 게 있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이 한편은 이제 미국하고 함께 팔아야 되는 전투기예요. 그럼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중동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네, 맞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빼고는 F-35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오만, 카타르, 그러니까 친서방 중동 국가들이 유럽제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제 그 GCAP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사실상 개발을 해서 빨리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도입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거 사세요. 뭐 지금 유로파이터 라팔 사듯이 사시면 되겠어요. 내 전투기는 못 팔아요.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아주 기술이 또 다르니까 일단 우리 그 우방 동맹국의 전투기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전투기가 이제 개발 착수,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캐드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소위 모커, 실물 사이즈의 모업 만들어내고 또 실제 또 실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엔진을 또 만들어서 시제품 엔진 만들어서 껴봐야 되고 다 이제 무장도 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띄워봐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산 배치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앞으로 빨라야 서둘러야 10년, 2035년. 자기들이 발표한 거는. 그런데 이 서유럽의 전투기 개발사를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공동 개발 이제 영국은 공동 개발 중심으로 했지만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 시간이 자기들이 예측한 시간보다 많이 이렇게 늦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히 뭐 독일도 이제 합류해서 영국하고 전투기 이제 뭐 토네이도 아니면 유로파이터 했지만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없죠. 그냥 꼼꼼히 자동차 뭐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꼼꼼히 막 들여다보고 이게 맞아 틀려? 그러다 시간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인건비가 이제 뭐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더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아주 뭐 그걸로 일관됐기 때문에 걔들 무기 개발할 때. 그러면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에서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미국 거는 못 사지. 유럽 건 저렇게 막 계속 더 기다려야 되지. 번호표 받아서 더 기다려야 되지. 그렇다고 또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제. 거기 또 뭐 스텔스 전투기 있다고 하지만 양산이 대량 양산 들어가지도 못했고 살 수도 없고. 사면 이제 미국에 또 제재를 받으니까. 제재 받죠. 네. 또 중국 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거는 미국의 뜻을 거슬린다는 거니까. 갈아 쓰자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디예요? 이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 F-50을 거쳐서 KF-21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미국이 있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저런 건 다 알고서 다 미리 이제 알고서 개발할 텐데 여기가 빨리빨리 나올 거야. 이거 갖다 쓰세요. 내가 승인은 낼게. F-414인지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내가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승인을 낼 테니 그거 사. 일단 그거 사서 버티고 있어. 1차적으로. 이거 4.5세대야. 그리고 이거 좀 개량하면 뭐 한국이 알아서 하겠지만 5세대로 만든대. 일단 플랫폼 갖다 써. 그러고서 2040년대에 쟤네들 나올 거야. 그때 나올 거야. 좀 뭐 느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프랑스제 F가스를 사든 GCAP를 사든 그거 사. 중간에 이걸 뭐 메꿔야 되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2028년부터는 이제 블록 2 지상 공격도 이제 제대로 되는 블록 2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실제 중동 시장에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뭐 납품을 한다 만다 지금의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그 FA50처럼 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2029년 30년대 소위 체결돼서 뭐 실사단이 와서 뭐 조종사가 타봤다. 최근에 이제 FA50까지 그러거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받으니까 거의 해당되는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하고 이제 조종사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물건 받아가면 돼? 지금 만들고는 있어. 먼저 확인도 하고 그 교육 체계, 훈련, 조종사 훈련 체계는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왔다 갔어요. 이건 이제 FA50 얘기고 가까운 미래는 이제 KF-11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중동의 대표적인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려고 미국은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고 있는 거죠. 유럽의 특징.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안을 이제 FA50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F11에서 이제 나중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중요하죠. 네, 경제 분야는 또 다른 얘기고 군사 무기 분야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서로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KF-21의 대표적인 아주 제일 정점에 올라가는 이제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먼 훗날 뭐 2050년대 이걸 바라보고서는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 엔진은 이제 개발을 이제 완성해서 장착할 거예요. 중국처럼. 중국이 이제 러시아제를 모방을 해서 자기네 엔진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제 스텔스 전투기에 그런 날은 이제 한 2050년도. 그때는 또 이제 국제 환경이 동북아 환경이 또 바뀌었을 테니까 우리가 뭐 독자적인 걸 더 많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중간지대로서 뭐 역할도 있고 해서 지금보다 또 안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미국과 함께 엔진 공동 생산해서 이제 그런 개발을 완성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2050년대 이후부터는 또 뭐 독자적으로 판매 또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또 플랫폼 전투기가 또 그때 가서는 이제 KF-XX 다른 전투기가 또 나와 있어. 거기에 맞는 엔진.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이 엔진 국산화 얘기는 그 다음 전투기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KF-21에 뭐 당장 달겠다 그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규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 이제 공군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세세하게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지금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45년도 2050년 사이에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미국한테 가서 좀 이렇게 가져올 것도 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관련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좋아요. 돈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내가 국내에서 다 할 수 있어. 국내 업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돼 있어요. 이 출발점은 제대로 이제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미국의 또 기술도 좀 사와야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거든. 과거의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왔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 우리가 다 한다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출 문제. 그거는 일단 당연한 거고. 그쪽 지역에. 그게 좀 뭐 영어로 표현하면 개필러, 뭐 중간 단계 뭐 메꿔주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설하면 나쁜 그 좀 기분 나쁜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공군력의 중간 단계로 메꿔주는 그게 이제 KF-2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한테 개량 하겠다고 또 요청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제하고 다 같이 운영하는 뭐 유럽의 GCAP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의 구형 전투기 다 버려야 되고. 결과적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쪽으로도 약간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KF-21이 블록 1과 2에서 1이 거의 이제 개발 완료가 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정된 비행 스케줄과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한 성과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측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4세대 전투기 이후부터는 일정이나 개발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개발비도 폭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지금 우리 KF-21 라이벌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유럽 공동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미국의 F-35까지 개발 기간이 무한정 늦어져가지고 개발비 폭등하거나 원래 생각했던 가격을 엄청 초과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없이 준수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고 이거 자체가 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기 힘들어요. 거의 사실은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세계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다. 일정 준수의 세계 기록.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준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이 잘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여러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기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나 협상이 잘 돼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술 이전을 좀 덜 받고 분담금을 깎자, 분담금을 내라 이런 걸로 납부 현상 있고 그다음에 KF-22 기밀 유출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이게 유튜브에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무기 파는 것도 그런데 기밀도 빼가고
다만 여기서 제가 몇 번 이제 비판도 받지만 제 솔직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사건 처리가 진행이 안 된다, 언제 해결되냐,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냐 이런 비판 여론은 우리가 식당을 열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교 관계는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 다소 이제 로우키로 간다고 하죠. 조용하게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 핵심 목표는 아무래도 KF21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되는 줄 알고 많이 걱정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말한 듯이 저희 KF21의 가격대 성능비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시면 그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환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체계 별로 다릅니다. 지금 앞서 말한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부품이 일단 국산화율이 100%입니다. 99.8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무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부품을 최대한 수입하는 걸 피해서 만드는 것이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이제 80% 육박합니다. 핵심 기술들 다 국산해서 이건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수리온 헬기라든가 지금 KF-22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50%대에서 60%대.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면 좀 타격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지상무기나 해상무기 이런 부분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덜 받죠.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산화율과 상관이 있는 것이 또 엔진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KF-21이 이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의 앞난 공대공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체계 통합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데 체계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생각하면 SI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뭐 IT 업체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본래 그 개념은 항공기가 수십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이 부품을 조립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고 그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이 체계 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을 포착하고 적을 쫓아가서 무기를 사용해서 명중시키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번 실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성과고 이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강력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이슈도 있고 원래 그 자체가 좀 비싸요.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거의 40억 에 육박할 정도로 네네. 비싼데 네. 요거 자체도 지금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의 성능을 이제 국산 미사일로 하면 우리 국방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이 워낙 강력한 미사일이고 이게 공중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제작사가 유럽 공동 개발이거든요. 이탈리아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렇게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가 좀 강해요. 독일제 무기나 독일제 부품이 들어간 걸 수출하는 게 어려워서 KF-21이 지금 현재 만약에 독일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허가를 안 해주겠군요. KF-21을 미티어 미사일이라든가 그 단거리 미사일 AIM-2000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요. 이런 건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국산 개발한 미사일, 지난주에 방위사업청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 KF-21에 장착된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또 지상 공대공, 지금 잘 말하는 AIM-2000이라든가 미티어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건데, 지상 표적을 타격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아온 소식통이라면 카이 4000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공대지 미사일. 네. 그게 이제 늘어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수상되면 이제 KF-22 맡은 모든 임무, 전투기의 임무들을 다 국산 미사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은 수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실제로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초기에 KF-21을 했을 때 좀 논란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많이 쓰고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쓰니까 KF-21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사이드와인더나 미티어랑 비교되는 그런 것들에 수출 허가를 냈는데 미국이 잘 안 내줬어요. 그래서 유럽제를 어쩔 수 없이 샀지만 대신에 유럽제를 산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발사하고 격추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에 도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티어가 상당히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한 2배 정도 높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 30% 정도는 다운이 돼야지 우리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사줍니다. 단순히 국산 무기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건데 방위사업 규정이나 이런 것이 결국 관급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좀 방산비리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율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 관리나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남보다 싸지 않으면 잘 추진되지 못해요.